So, who's the real Buzz? 토이스토리 1편의 폭발적인 인기로 초대박이 나면서 디즈니의 강요로 시작된 후속작. 비록 계획에는 없었지만 존 라세터 감독과 픽사 제작진들의 영혼을 갈아넣은 장인정신으로 1편을 능가한 후속작이라는 평을 받은 작품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토이스토리 2편은 9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4억 9,7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5,5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99년 글로벌 흥행순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 중에서도 3위입니다. 평가는 1편과 마찬가지로 로튼토마토 100%, 메타크리틱 88점, IMDb 7.9로 1편 못지않은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디즈니 작품 중 미녀와 야수, 그리고 라이온킹에 이어 유일하게 골든글러브 작품상을 수상한 세계의 영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작 과정은 시리즈 통틀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토이스토리 1편에서 제작을 갈아엎은 블랙 프라이데이 릴리즈 사건을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2편에서는 제작을 2번이나, 그것도 개봉을 9개월 앞두고 갈아엎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데이터를 파괴하는 코드 RMRF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모든 캐릭터들의 데이터는 단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배경이나 영화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따로 3D로 렌더링되어 각자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디로 예를 들자면 모자부터 배지, 신발, 벨트 등 전부 다 따로 만들어져 저장되어 있고, 이 모든 파일들이 저장된 단 하나의 컴퓨터에서 각자 필요한 소스를 가져와 작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어느 날 한 직원이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하다 실수로 파일을 삭제하는 코드 RMRF를 입력해 모든 데이터를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파일들이 삭제되는 과정을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목격한 기술감독 오렌 제이콥은 His hat disappeared, and then his boots disappeared, and then as we kept checking, he disappeared. Buzz, Potato Head, Ham, and Rex had all vanished. 서둘러 데이터가 저장된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뽑으라고 지시했지만 We don't have time. Pull the plug. Alright, buddy, your funeral. 무려 2년 동안 작업한 파일 중 90%가 날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개봉 1년을 앞둔 상황에서 백업 시스템도 안 되어 있어 당시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당시에 출산을 앞둔 픽사 직원 갈린 서스만은 재택근무를 했고, 때문에 토이스토리의 모든 데이터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픽사 직원들은 갈린의 컴퓨터를 이불에 둘러싸 4 or 5 of us carried it in like you would an Egyptian pharaoh. 5,500억 원짜리 데이터를 픽사 스튜디오로 무사히 옮기며 토이스토리의 대부분의 파일들을 다시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못지않은 이 RMRF 사건은 토이스토리 4편에서 이스터에그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토이스토리 1편에 이어 벅스라이프 제작에 집중하고 있었던 존 라세터 감독과 토이스토리 1편 주요 제작진들은 2편에 온전히 매진할 수가 없었는데요. 라세터 감독과 여러 제작진들의 타이트한 일정 때문에 초반에는 공동 감독이었던 애쉬 브레넌이 메가폰을 잡고 그가 이끌던 팀이 제작을 맡아 진행이 되었지만, 토이스토리 1편 성공의 핵심이었던 존 라세터 감독과 제작진들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영화는 각본부터 연출력, 애니메이션 디테일 등 모든 면에서 1편에 비하면 심각할 정도로 형편이 없어 결국 1998년 11월에 벅스라이프가 개봉을 하고 토이스토리 2편 개봉 9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존 라세터 감독과 그의 팀이 제작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We decided that the only course of action was to ask John to go in right after he come off of A Bug's Life without any rest to go in and take over that film. 처음으로 앉아서 3년 동안 브랜넌 감독이 작업한 토이스토리 2편을 보고 라세터 감독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The film isn't very good. We have to redo it. And they said, it actually is good enough. But more importantly, you literally do not have the time. 결국 애쉬 브레넌 감독은 잘리고 그가 싸지른 작품을 이어받아 9개월 동안 쉬는 날 없이 작업을 하며 밋밋한 스토리와 연출, 그리고 1편에서 지멋대로 깜빡이는 눈의 싱크를 맞추는 애니메이션의 디테일까지 고쳐가면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결국 제작을 완성해 밀리지 않고 계획한 날짜에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우디가 수직강인 알에게 잡혀가는 장면에서 애쉬 브레넌 감독의 스토리와 라세터 감독이 바꾼 스토리를 예를 들어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랜넌 감독의 연출에선 주인인 앤디도 없는데 굳이 장난감들이 상황극을 만들어 지들끼리 놀다 실수로 우디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수직강 알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디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나간 다소 뜬금없는 장면에 존 라세터 감독은 고장이나 서서히 잊혀져간 장난감 위지를 추가하며 주인에게 버림받는 심정을 알게 된 우디는 위지를 구하러 밖으로 나가다 알과 마주치게 되는 장면으로 바꿉니다. 이 작은 디테일 추가로 장난감은 수집품이 아닌 아이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존재임을 알리는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면서 이 한 장면을 비교해봐도 연출력 그리고 스토리텔링 수준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기술감독 오렌 제이콥은 한 인터뷰에서 1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앤디의 방 그리고 새로운 빌런 R을 유지한 것 외에는 단 9개월 만에 완전히 새롭게 제작된 영화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위지는 맨 마지막에 한 2옥타브 정도 깔고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가 끝나는데요. Feel a song coming on. You've got a friend in me. 위지 앞에 놓여진 블럭들을 보면 해외 버전에서는 5개의 별이 그려져 있고 북미 버전에서는 위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북미를 제외한 해외에서는 별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위지를 만나기 직전 우디가 선반에서 책을 쳤을 때 생겨난 먼지는 당시 3D 애니메이션 사상 가장 많은 입자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눈 깜빡이는 타이밍을 2편부터 제대로 맞춥니다. 1편에서 지적했을 때 장난감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부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2편부터는 수정되었다는 점과 1편에서는 장난감뿐만이 아니라 앤디도 하나씩 깜빡이는 것을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연출되었다고 보긴 좀 힘듭니다. 위지 외에도 바비 인형 또한 2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비 인형은 영어권 여자아이라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전 세계에서 콜렉터가 가장 많은 인형인데요. 원래 픽사는 토이스토리 1편에서 한나 인형으로 바비를 등장시켜 우디를 시드의 집에서 구출해주는 역할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비 인형 제작사 마텔에서 인형이 특정 성격을 가진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이스토리 1편이 떡상하자 영화 시작과 동시에 픽사의 마스코트 룩소 주니어를 숨겨둔 이스터에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디 부츠에 새겨진 앤디의 이름과 나중에 페인트를 벗기면서 다시 보이는 이름을 확인해보면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햄이 빠른 속도로 채널을 넘길 때 토이스토리의 모티브가 된 단편 애니메이션 틴토이를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초기에 제작된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전부 볼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중 픽사의 세 번째 단편 애니메이션 레드의 꿈도 나오는데 레드가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듯한 기분 나쁜 장면을 볼 수 있어 동심파괴 이스터에그로 추정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손가락이 얼굴색과 똑같아 발생한 착시 현상입니다. 채널을 돌리는 중 느리게 보면 다음 채널로 넘어가는 틈 사이에 잠깐 화면이 꺼지는데 반대편에 서있던 장난감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햄이 TV를 아예 꺼버릴 때 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영화 속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우디를 수리하는 ASMR 씬에서 우디를 고치는 할아버지는 벅스라이프가 개봉하기 전 제작된 단편 애니메이션 제리의 게임에서 등장한 제리 할아버지입니다. 제리의 게임은 혼자서 체스를 두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인데요. 1989년에 개봉한 장식품으로 무려 8년 만에 제작된 픽사의 단편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우디를 수리하기 위해 제리가 공구함을 열 때도 체스말이 보이는 디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리 할아버지의 등장은 의도적으로 넣은 이스터에그보다는 당시 시간에 쫓기는 픽사 직원들의 캐릭터 재활용으로 보는 게 맞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2부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리 할아버지가 공구함을 열 때 의도적으로 넣은 이스터에그 히든 미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디즈니 작품 속 히든 미키는 이런 식으로 자주 숨겨둡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영화 속 숨겨진 수많은 이스터에그와 여러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로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편에 비해 비교적 쉬운 오게티 퀴즈 하나 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Him or his wooden captive. That's Woody. This way. 가장 먼저 맞추신 세 분에게는 역시나 드릴 건 없지만 2부에서 성심성의껏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